여러분 조선일보에 나온 광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대행이죠.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비난과 비판 그리고 이제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저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저게 무슨 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 광고에 실리고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또 밑에 밝히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광고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받아도 되느냐 저 정도의 광고면 정말로 통제해야 된다. 저건 광고가 아니고 예. 공개적으로 테러를 테러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네. 예? 관공서를 습격하겠다. 누구누구들을 우리가 테러로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는 건데 저게 어떻게 아니 이를테면 삼성텔레비 폭발될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있습니까? 저건 광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광고 심의 윤리의 규정이 있어요. 극심하게 혐오를 네. 하는 유발하는 그런 광고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고 선배가 두 신문사의 대표를 지내셨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광고 요청이 왔을 때. 그럼 거부해야죠. 거부해야죠. 네. 제가 신문사에 있었을 때는 저런 광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만 광고 침해에 대해서 미디어가 책임이 있다. 네, 길게 아니, 저거는 광고가 아니고 살해 예고예요. 네. 그리고 공개적인 왜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인가? 화살촉. 매달 누구를 그렇게 할 거야? 똑같은 거잖아요. 화살촉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정론집필한다는 1등 신문이라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우리는 매달 며칠 어디에 누구를 테러할 거야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건 저게 무슨 광고입니까 저게? 저 조선일보가 부자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저 광고를 넣는 것은 높은 광고료 수익도 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파적 이념, 정파적 어떤 노림수 이것을 그대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면으로 보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광고는 싫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나의 예를 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식품 주권 미국 소 수입 문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흔들렸었잖아요. 그때 미국 육류 수출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육류 수출협회에서 어느 날 저희 한겨레에 제안이 들어왔어요. 왜냐? 한겨레가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가장 국민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늘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 내용이 뭐냐면은 광고 한 번 실는데 기획에서 10억 원어치를 칠겠다. 그렇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우리 현업 광고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왜? 우리가 우리 국가 공익을 위해서, 식품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또 한편으로 그 소고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수입업자들의 수출업자들의 광고를 받는다는 게 이건 언론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건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부자고 한겨레는 가난하지만 언론의 그 자기가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언론의 길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독립도 하고 그리고 그 독립을 통해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또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조선일보는 전혀 지금 저는 이제 의견 광고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 52시간이든지 한미 FTA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농민인 나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 보도를 안 해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광고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의견 광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건 광고가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뜻에 반하는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헌재 재판관들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히틀러 시대 나치가 하던 겁니다. 길거 백주단 테러하고 뭐 이래서 예. 그런 효과를 떠나서 예. 저거는 지면을 그러니까 매수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또 저런 내용은 아직 요번에 광고를 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윤석열의 군사 반란 전에까지만 해도 아스팔트 우파들이 어버이연합, 예전에는 어버이연합 혹은 그 정광훈 그 집단 예. 이런 쪽에서 가끔씩 조중동에 똑같은 저런 의견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때는 같이 실었어요. 같이. 예, 예. 예. 새 매체가 다 실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반란 뒤에는 조선일보만 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조중동이랑 묶어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정현주 선배 브랜딩인데 저는 이제 조, 콤마, 중동, 예. 조와 중동을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내란을 통해서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고립시켜야 됩니다. 고사시켜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뭐 운동의 목표나 방향은 그렇죠. 그 조선일보는 왜 저렇게 하죠? 저게 도를 한참 좀 지나친 것이다,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저런 광고를 실어주죠? 그러니까 상업적 동기와 더불어 지금 그 고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말이죠. 잘 아신 대로 이제 조선일보 사실 가운데 하나가 불편부당이거든요. 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편부당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당시에 조선일보의 중립지적 성격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는데 말이죠. 이거는 대놓고 지금 그 구구 준동을 하는 거거든요. 불편부당하고는 정말 그 동떨어진 그 행위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저걸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광고를 내고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그 정도를 받아주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 이 경계선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과 의견 개진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이 광고 주들의 입장하고 예. 그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매체사하고 그럼 분명히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아니 매체사로서는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기로서 지켜야 될 책임윤리, 그다음에 상도덕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켜야죠. 독극물을 유통시키는데 책임이 없습니까? 독극물 제조자도 책임이 있지만은 네. 독극물 유통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독극물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렇게 그러면 극단적으로 광고를 짓고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섬뜩한 내용을 광고로 치르면 조선일보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정파적 이익이 있는 거죠. 아니 상업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광고를 실른다? 자기 지지 기반 같은 지지 기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기사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조선일보 일면 기사들. 예.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에 그 다른 매체와 다르게, 그러니까 동아 중앙과 다르게 그 조선일보에 많이 나오는 기사가 헌재 그 심판이 규명 신용만 내란 규명 신용만 한다. 헌재가 신용만 한다. 예. 예? 그러면 그 헌재 심판이 졸속이다. 라고 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헌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헌재는 불신. 그 불신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탄핵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하지 말든가 아니면 최대한 늦추든가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기사와 아까 얘기했던 그 테러 협박 광고가 둘이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거죠. 두 개 같이 보면. 예. 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헌재가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광고가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이런 광고가 할만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가령 아스팔트 유튜버들,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 그 다음에 전광훈류 이런 손과 발이 되는 그룹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데일리 같은 극우적 신문,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선일보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힘당과 윤석열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활 정치 공동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 군사 반란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른바 파시즘적 어떤 이 목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예. 시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분명하게 격리시킬 거 격리시키고 법적으로 단죄할 거 단죄하고 살려둘 건 살려두어서 나아가야 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게는 일종의 기회이자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가령 보세요. 스카이데일리 99명 미국 납치. 그리고 일본 땅에서 조사를 합니다. 오키나와. 네. 근데 99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3개 국가가 한국, 일본, 미국 3개 국가가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런데 이런 사안을 뻔히 이건 기사가 안 되고 이게 났다면 뻔히 아는 그 레가시 언론 120년 된 가까이 되는 이 언론사에서 조선일보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TV조선이 10분 동안 받았었어요. 예. 스카이데일리의 99명 납치 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주한 미군 당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당국에서도 항의를 했어요. 우리 외교 통해서 했겠죠. 군 당국을 통해서 했던.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그걸 잡았어야죠. 문제를.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빤히 아는 조선일보가 그걸 그대로 확대 재생산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 TV가 한 10여 분 이상을 그 스카이데일리 일명 기사를 보여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군이 한국 쪽에 항의를 했다는 기사를 쓰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선일보가 그 문제를 다루고 TV조선이 다루니까 나머지 극우에 준동하는 휩쓸리는 일반 대중들 아주 경사지게 아주 급하게 편향된 그 극우파 아스팔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최상목 대행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행이라는 게 과도기 체제 않습니까? 과도기면 어느 쪽에서 많이 흔들 거예요.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이럴 때 어떤 건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좀 전에 선관위에 91명 중국 간첩이 있어서 미군이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데려갔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부처 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그다음에 경제, 부총리, 경제 등 이쪽에서 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발표해야 됩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가짜다. 예. 이게 국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가의 이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우리 비록 과도체지만 이 대행체제지만 이거는 묵고 갈 수 없다. 에? 경찰에 어디에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하겠다. 이래야지 그게 어떤 제2, 제3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가짜 뉴스 뿌리고 흔들어도 흔들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적 뉴스를 그럼요. 확대 재생산하는데 오히려 정파가 아니라 이건 국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국익에 관한 문제고, 네. 국가 이미지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죠. 자, 그렇게 봐야 할 네. 뿐더러 그게 당국이 할 일이라면 조선일보가 할 일은 이 보도를 검증을 해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게 조선일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게 굉장히 속보로서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다룰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뤘으면 바로 취재 들어가서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서 2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먼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그렇죠. 해보니까 그게 원래 하는 아니더라라고 예. 하는, 이를테면 문형배 헌재 재판관 이 양반은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누가 흘렸다 이거예요. 네. 일부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언론은 뭐냐면 그게 진위를 사실 여부를 취재해서 보도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옷 벗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세력이 누가 왜 이런 가짜 뉴스를 흘리는지 그걸 비판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조선일보가 정말로 이제 너무나 선을 많이 넘어 버렸다. 이게 요즘은 충격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선일보는 스스로 부자 언론인데다가 영향도 대한민국 1등이고 늘 정권의 창출과 관련돼서 힘을 쓰고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판은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제시하라. 조선일보를 딱 좁혀서 좀 보면 어떻게 해요? 조선일보 좁혀서 보면은요,
언론계 안에서 예. 언론계 안에서 우선 그 조선일보식의 보도 태도 이거에 대해서 맹렬한 그런 비판과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은 언론 상호 간의 비판, 건전한 비판 이게 우리들 그 미디어들 사이에 혹은 기자들 사이에 건강하게 뿌리내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판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자기한테 좋고 그 말하는 사람은 고마운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때 언론사 간 그 비평 혹은 비판적 그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여론 매체 부가 있을 정도로 한때 미디어 우리 그 현업에 대해서 각사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근데 비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론이 유튜브도 비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상호 비판의 차원에서 때론 뭐 큐레이션 서비스랄까 말이죠. 이 유튜브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등급은 뭐 별 3개다. 이건 하나다. 이것도 언론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될 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일합니다마는 그것과 더불어 언론의 의무가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재해서 보도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필재 선배님 말씀 100% 동의하면서도